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2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그림과 같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부품을 먼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야만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 경계 삭제, ISO 삭제하는 것과 시트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에서 윤곽선 세경계 정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윤곽선, 중심마크,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고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시고 표제란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선택하고 도면 작성에 필요한 스타일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도면 설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도면이 완성된 23번 과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배치하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회전해 보면 지금 위쪽 작은 구멍이 있는 쪽이 정면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영 우측면 좌측면도 위치를 클릭하고 도면의 모양을 보면 도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모양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3D 부품을 작성할 때 오른쪽 반 잘려진 모양을 정면도라고 작업을 했지만 배치할 때는 이 단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정면도 방향으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도면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큐브에서 큐브를 왼쪽에 있는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서 옆으로 돌리고 위쪽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90도 아니고 앞쪽으로 회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단면이 180도 뒤집어진 모양이므로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이 모양을 단면과 동일한 방향을 정면도로 선택을 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정면도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는 이 둥근 부분을 정면도로 잡고 작업을 했지만 배치할 때는 단면을 보고 배치를 해서 도면을 배치하였습니다. 등각조상도까지 배치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각선 위로 클릭해서 도면을 배치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X를 클릭하고 바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음영 처리가 되면 안 되므로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는 해제하고 도면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시 뷰 배치에 기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홈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서 배치 완료합니다. 지금 도면도 보면 목각기한 외형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구성요소 탭 옆에 화면 표시 옵션 탭으로 이동하면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사산이 처리된 도면 등각투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좌측면도 부분을 우리가 전단면도로 절반이 해칭되는 모양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리 22번 과제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면을 반드시 빨갛게 영역이 선택되도록 선택해 주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야 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영역을 완전히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이 가운데를 반을 잘라서 90도 회전하는 모양이므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단면 처리할 좌측면도를 클릭합니다. 자, 시작점이 이 절반 위치까지 잘려야 하므로 시작점으로 두고 우측면 정면도에 있는 선 중에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특성점을 한 점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해칭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면도가 대칭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도면의 위쪽에 등호 표시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을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22번 과제처럼 이번에는 관통 부품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자, 도면이 반드시 빨갛게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선택해서 원의 중심이 투영되도록 점을 투영해 줍니다. 사각형을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대충 절반 위치까지, 딱 절반 위치까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치구속 조건을 쓸 것이기 때문에, 수직구속 조건을 쓸 것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겹쳐지지 않도록 살짝 왼쪽으로 위치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대충 가릴 수 있는 만큼 사각형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형상 투영한 원의 중심점과 세로로 스케치한 사각형의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두 선이 수직으로 겹쳐지면서 절반이 가려지는 사각형이 스케치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상 투영을 이용해 브레이크아웃을 이용하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브레이크아웃 할 도면은 우리가 스케치되어 있는 이 영역, 이 도면이므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브레이크아웃 메뉴에서 프로파일은 이 바깥쪽 선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선이 잘 선택되도록 반드시 이 영역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날려버리는 것이므로 관통 부품으로 선택한 다음 화살표가 선택되면 선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에 갖다 댔을 때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면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해 주면 절반이 사라지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들은 지금 중심선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가시성으로 모두 보이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짧게 잘린 부분도 있으므로 잘 보시고 모두 가시성으로 해제하셔야 합니다. 자, 절반을 모두 가시성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심은 먼저 뷰 매치의 주석을 선택하고 중심 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하므로 반원에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하고 대칭기호가 스케치되어야 하므로 위쪽으로 중심선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 표식으로 위쪽 중심에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클릭해서 모양을 좀 축소시켜 주면 겹치지 않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음 좌측면도 부분입니다.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점을 클릭하여 중심을 입력하고 다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여 중심선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대칭기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대칭기호는 스케치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면을 ESC를 선택하고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바깥 부분을 거리를 주어야 하므로 형상 투영에서 원의 중심이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선으로 등호 모양이 되도록 길이는 대략 한 5mm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로 5mm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중간 위치를 잡으려면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원호의 끝점과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중간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수로 이 끝점에서부터 선까지 거리를 너무 멀면 안 되므로 한 3mm 정도 주겠습니다. 클릭해서 3mm. 그리고 선과 선 사이 거리를 다시 치수로 선과 선 사이 거리도 대략 한 1mm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해 보면 대칭기호가 스케치된 것이 보여집니다. 편집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1mm를 1.5mm 정도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칭기호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하겠습니다. 반대쪽 아래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선으로 5mm 정도를 작성해주고 다시 또 선으로 길이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5mm로 작성해주고 자,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원호의 끝점과 직선의 중간점을 구속하면 잡힙니다. 다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면 잡히고 그리고 치수는 아래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치수는 우리가 아까 끝에서부터 선까지 거리는 3mm를 주었고 그 다음 선과 선 사이 거리는 1.5mm를 주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적당한 크기로 다시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칭 기호를 모두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부분의 치수는 길이 치수 31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입력하고 31mm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좌측면도 치수입니다. 먼저 미터 나사 부분입니다. 치수 안쪽 부분이 미터 나사 지름이므로 안쪽 부분을 클릭하고 바깥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수 바깥쪽 클릭해서 도면에 배치해주고 앞에 알파벳 M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문자는 ESC를 눌러주고 위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 치수 이 치수는 지금 도면에는 2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름 치수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다가 파이 기호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로 입력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치수 기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는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20mm, 그 다음 M은 좀 더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치수 아마 선을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가 바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H7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면 86이지만 앞에 파이를 홈키를 눌러서 파이 기호를 붙여줍니다. 아래쪽은 끝점과 호의 끝점을 이용해서 17mm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는 끝점과 선을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5mm를 배치해 줍니다. 자, 지금 이제 치수가 문제되는 곳은 처음 나오는 치수 모양입니다. 치수 보조선이 한쪽이 없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 모양은 먼저 치수를 먼저 선택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래쪽을 먼저 선택하느냐 위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치수 보조선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심선이 좀 비뚤어진 모양이 되어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끝점과 끝점 아마 도면이 처음 배치할 때 살짝 틀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심이 여기 이 부분이지만 반이 잘려나간 모양이므로 일단 중심선까지 치수를 먼저 1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치수값 숨기기를 하고 그냥 M5라고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과 화살표를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치수 ESC를 눌러주고 치수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치수 보조선 숨기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을 숨기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화살표를 치수를 선택할 때 첫 번째를 아래쪽에 찍고 두 번째 쪽을 위쪽에다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찍은 위치가 아니라 두 번째 찍은 위치의 화살표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촉 편집을 선택해주고 화살촉 스타일을 없음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치수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소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데 주소 1번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 C 0.5mm로 못따기를 했습니다. 2번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특수문자에 보시면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고 0.1 일반 공차는 우리 도면에서는 뭐 특별히 작업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 없는 라운드 R 3mm였습니다. 블럭을 잡고 글씨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주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클릭해서 도면을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도면 색상을 마지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도면층을 선택하고 목록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바꿨던 것들이 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면선, 중심표식, 중심선, 그리고 해칭을 빨간색으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체인을 2개를 바꿨었습니다. 자, 경계에서 하늘색으로 변경해주고 외형선은 초록색, 은선,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제목은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 치수 노란색입니다. 선색은 우리가 위에 있는 치수에서 변경했었습니다.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휠머스를 2번 클릭하시면 도면이 꽉 채워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도면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인쇄를 클릭하고 먼저 출력할 프린트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하여 도면 크기를 보통은 A3로 출력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모든 색상을 반드시 검정색으로 출력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모형은 A3로 출력하고 도면을 A3로 작성했기 때문에 1:1로 선택하시면 되고 최적 맞춤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선택하고 도면 작성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2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